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는 빠졌었는데 오늘은 이제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포럼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럼 넘겨주세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그 연구를 해서 책을 남겼더라고요. 그 책을 보고 제가 했습니다. 네, 다음. 어머니 이름이 샬롯 메이슨은 아니고 이제 샬롯 메이슨이라는 19세기 그 영국의 아동 교육가가 있는데 그 홈스쿨링 분야에서는 그래도 꽤 유명한 분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대표적인 저서가 저 6권 책이 있는데 저 책을 쓸 때 이분이 갖고 있던 전제가 있었어요. 이제 몇 가지 근본적인 원칙을 부모가 이해를 하면 아이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독교이고 또 뭐 퀘이커 교도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기가 이제 그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킬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이제 이분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제 아동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연구하고 그걸 이제 책으로 남겼고 모든 이제 부모들을 도움을 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어떤 다른 어머니가 보고 이제 좀 연구를 한 내용에 대한 책을 제가 이번에 읽었는데 다음 보시면 책의 제목이 살아있는 책으로 공부하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캐서린 레비슨이라는 분이고요. 이제 그 샬롯 메이슨의 그 영향을 받은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이제 자기 아이들을 이제 집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막 이 자료 저 자료 막 다 찾다가 이제 샬롯 메이슨 교육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겠다 해서 이걸 계속 집중 연구를 해서 이제 실제 적용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론들을 자기가 재해석해서 이제 한 2권 정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 책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이 저자가 샬롯 메이슨 교육이 무엇일까 나름의 연구한 대로 딱 핵심을 한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어린이가 배움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19세기 영국에서는 애들 직업교육 형태로 엄청나게 이제 학습량도 굉장히 많고 애들이 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애들이 교육을 사랑할 수 없다. 배움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실제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의 지적 그 능력, 지적인 수준, 지식 수준이 아니라 지적 수준이 어른과 똑같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근거가 밝혀진 게 IQ 테스트를 어렸을 때 하면은 그 이제 거의 그대로 가죠. 그래서 지적 능력이 우리는 떨어진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동등하다. 그러면 애들한테 지적인 도전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교육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결심을 하죠. 다음 세대를 멍청하게 만들지 않고 그러면서도 부담을 주지 않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게 해야겠다. 학습을 사랑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럼 어떻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뭐냐?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나 자료들을 찾아서 줘야겠다. 그래서 가장 재미있는 거. 그러면 그건 어떤 책이냐?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 이제 샬롯 메이슨 교육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분이 다시 재해석을 해서 정리를 한 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6가지 그 샬롯 메이슨이 쓴 책도 보면 되지만 이분도 되게 조금 쉽게 써 있어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교양 교육을 강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그 직업 교육 형태잖아요. 근데 어떤 문학이나 미술, 음악, 시 등의 인문학 교육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직업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위한 지식을 전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가지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읽을 자료를 까다롭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라는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 그럼 읽을 자료는 어떻게 까다롭게 선택을 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2가지로 조금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온전한 책이에요. 영어로 하면 훌북인데
우리 제가 이 교과서를 만드니까 교과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굉장히 막 짜깁기 하고 축약시켜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죠. 근데 이제 샬롯 메이슨이나 이 사람은 이제 그 책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한 사람이 한 가지 주제를 아주 열정을 닮아서 쓴 책. 이게 훌북이다. 온전한 책이다. 이것을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살아있는 책은 뭐냐면 좀 약간 살아 숨쉬는 책인데 이 책을 읽었을 때 저자와 이 독자의 마음이 이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우리가 막 보면서 막 정서적으로 막 감동이 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책을 읽으면 내 막 몰입해서 빨려 들어가서 이제 그 저자와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책, 살아있는 책 이 두 가지를 이제 고르는 스킬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을 가지고 다양한 교과를 공부를 해요. 수학이나 과학, 역사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면서 또 강조하는 수업 방법이 뭐냐면 이야기하기예요.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포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시험은 애들을 모르는 거를 막 말하게 해서 힘들게 하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라 애들이 아는 것을 말하게 하면은 애들이 굉장히 즐겁게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리텔링, 다시 말하게 한다. 자기 언어로 다시 말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데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어린이가 갖고 있는 이해한 수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검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쭉 책 읽었지? 이해한 거 얘기해봐 하면은 쭉 검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입으로 어렸을 때는 입으로 말하게 하고 조금 이제 고등학생 과정에 가면 이제 에세이 형태로 글로 쓰게 하는 형태로 연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 영어로 하면 내레이션인데 이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연대기 책이라는 거를 스스로 만들게 해요. 제가 이게 말이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여러 번 조금 봤는데 그 노트를 이제 빈 노트를 구매를 하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아래서부터 이제 50, 15, 20 해서 쭉 20개를 쓰면은 한 세기가 되죠. 그래서 100년이 채워지면 이제 한 세기예요. 그런 식으로 쭉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하나 읽고 그 책의 어떤 특징적인 사건을 그 해당 연대에다가 이렇게 써서 자기만의 연대기 책을 만드는 거.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어디 박물관을 가거나 어디 뭐 이런 뭐 책을 읽거나 하면 거기서 그림들을 따라 그리게 하고 뭐 실제 유족들도 그림 그리게 해서 자기만의 책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했고요. 그 샬롯 메이슨 교육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습관 들이기. 애들은 다 습관이 든다는 거죠. 항상 모든 일을 하는데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습관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고 또 하나의 습관이 습득되면 또 다른 습관을 연결시켜서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아이도 편하고 부모도 편하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학습도 이제 습관을 들여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 학습법인데 하나의 유닛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요. 막 복잡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책 한 권 그럼 한 유닛 하고 또 한 유닛 하고 그러면은 과학책을 읽고 뭐 박물관을 가고 뭐 과학 그 본 것을 또 연대기 책이나 그림으로 이제 그리고 하면서 미술이나 이런 여러 교과들이 통합이 되게 그래서 굉장히 분절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단원 학습법을 하고 있다. 이제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좀 크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분이 아까 그 연대기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기 책을 놓고 어떤 사람이 어떤 박사가 뭐 이렇게 내용을 썼대요. 그러면서 이거를 막 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여러 차례 읽고 자기가 실제로 그것도 한번 여러 번 그려보면서 아 이거 복잡하고 어렵다. 근데 나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해서 이제 다른 방식의 어떤 그런 제안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 연구를 이렇게 하는구나, 재해석을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한 애들을 초등학생까지만 이 홈스쿨링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샬롯 메이슨 교육을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 한 12년, 13년 정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면은 자기가 배우지 못했던 교육이다 이게. 그래서 애들이 배움을 사랑하게, 학습을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을 남긴다. 그래서 샬롯 메이슨의 어떤 커리큘럼도 있지만 본인이 실제로 수정해서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커리큘럼까지도 뒤에 다 남겨져 있고 뭐 추천 도서나 이런 것까지 교과별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은 거 보면서 한 사람이 그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연구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재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런 자세를 배울 만하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뭐 샬롯 메이슨 교육이 뭐 맞다 틀리다를 좀 떠나서 저는 그 저자의 자세가 굉장히 괜찮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미션을 가지고 그 미션이 실제 다른 사람을 위해, 특별히 또 후대를 위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 제가 요즘에 저희가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루키 이제 금요일 날 사무엘상까지 좀 읽었는데 제가 좀 갖고 있던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아니 아들이 없는데 왜 갑자기 나실인 서원 기도를 했을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느닷없이 뭐 미친 것도 아니고 내 애들이 없는데 그냥 주세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는 이제 그 순복음을 다녔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문제가 왔을 때 서원 기도를 하면은 들어줘 이런 식으로 저는 그때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되면서는 이제 몇 번 이렇게 이런 한나 얘기 나올 때 한나가 시대적인 문제를 보았다.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생각의 흐름이.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주시면서 그 사무엘상 1장 8절 딱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딱 이해가 되었어요. 적수 분인나. 한 가정에 나라 간에도 적수가 있는데 나라 안에도 있고 근데 한 가정 안에도 적수가 있다. 근데 나에게 온 문제가 이 우리 나라의 문제고 시대적인 문제임을 보았다 하는데 그 한나가 왜 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그냥 막 하나님하고 거래하듯이 기도하잖아요. 이거 주시면 저거 할게요 뭐 이런 식의 기도인데 그게 아니라 실제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나 이 의미가 깨달아졌을 때 실제 진짜 중요한 것을 보고 도전할 수 있었구나 좀 이런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앞에 있는 책 마찬가지로 한 어머니가 연구해서 많은 가정에게 도움을 주었고요. 또 한나 같은 위대한 어머니는 한 국가 한 시대를 살리는 또 이제 지도자를 낳는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의 미션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당면한 문제 속에 숨겨져 있구나. 근데 이게 문제로 보이면은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고 기회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주셨어요? 이게 아니라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욥한테도 문제를 허락하신 것처럼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그 관점을 바꿀 때 우리가 진짜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음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실은 문제가 뭔지도 모르죠. 근데 먼저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걸 놓고 실제 기도를 해서 이 나의 문제가 시대 상황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본다면은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오겠죠. 그게 나의 24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실제 진짜 붙잡았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24 미션을 발견을 해서 실제 시대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성령 충만 25 이번 달 주제 지금 계속 붙잡고 다음 달까지도 계속해서 누리면서 25 응답을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실제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